안녕하세요. 의과학자 뿔란햄스터입니다. 오늘 5번째 이야기는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공황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요. 자, 안타깝게도 어제도 개그맨 정찬우 씨가 공황장애를 겪고 있음을 밝히고 방송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럼 공황장애가 과연 어떤 병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공황장애의 의학적인 정의는 기본적으로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핵심으로 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또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이 병을 다루는 의사들마다 또 심리 상담사들마다 방법도 상당히 다양하죠. 대표적인 증상은 극심한 불안과 함께 두통이라든가 현기증, 가슴 두근거림, 또 질식감, 호흡곤란, 가슴 통증 등이 반복적으로 수분에서 수시간 동안에 일어나고, 대표적인 증상인 불안감이 고조가 되면 발작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을 공황 발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신과에 가서 공황장애를 치료할 때는 기본적으로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치료에 앞서 먼저 생각해야 될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과연 공황장애라는 질환이 우리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죠. 공황장애 환자들이 두려워하는 어떤 밀폐된 환경, 엘리베이터, 지하철, 또 비행기 등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또 필수 불가결하게 이용되어야 하는 대상이고 도구이죠. 그런데 한두 번 그 도구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아무리 정신력이 강한 정상인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극복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미 몸이 피로하고 또 쇠약해져 있는 상태의 사람에게 극복하기 힘든 정신력을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단순히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들에 대해 환자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또 가장 공황장애에서 많이 사용되는 인지 행동 치료라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인지 행동 치료 방법을 반복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 공황장애라는 것이 쉽게 치료가 되거나 완치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러한 치료 방법이 잘못되었다든지 또는 효과가 아예 없다는 말이 아니라, 공황장애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선 환자 입장에서는 환자 본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공포감, 또 공포감으로 인해 생기는 두려움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두려움을 주는 원인을 조금씩 이해를 하고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 공포감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변화되는 나의 몸에 집중을 하고 또 나의 증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노력을 한다면 그런 두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그 자체를 내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공황의 실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는 것을 거부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아는 것 자체를 또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두려움과 새로운 공포감만으로도 이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치료, 또 어떤 상담 치료, 이러한 노력과 함께
자기 자신을 먼저 알고 또 자기 자신에게 가져다주는 이런 두려움과 공포감에 대한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본인이 먼저 해야 될, 선행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좀 더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의학적인 접근은 증상을 억제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대의학으로 공황장애를 완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순히 약물 복용을 한다고 해서 치료가 되거나 완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약물 치료를 통해 증상이 가라앉더라도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꾸준한 약물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고, 치료를 잠시라도 중단을 하게 되면 약 50% 이상의 환자에게서 재발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따라서 약물 치료와 함께 두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본인 스스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노력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가져다주는 공포감과 두려움의 원인, 사회적인 환경, 원인 등을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되죠. 단순히 종양 부위를 제거하는 외과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공황장애는 정신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두려움을 주는 원인을 그럼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내 주변의 환경들이 그러한 두려움을 주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환경은 좋다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내면적인 원인들에 의해서 두려움과 공포감이 다가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극심한 스트레스, 또 극심한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공황장애로까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두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스스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자, 그것은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